보혜씨였어.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매주 수요일날 하는 베스트 3 종목을 찾아라 라이브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 끝에 녹화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님들이 종목 상담한 베스트 3가 아니고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베스트 5 종목을 무려 3도 아니고 5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저희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 한 8월쯤에 만 돌파, 3만 돌파, 5만 돌파, 그리고 올해 1월달에 10만 돌파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10만까지 왔었는데요. 그동안 매번 이벤트를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물량 공세가 있었고, 종목 공세가 있었는데, 종목 공세를 할 때는 베스트 3 종목을 한 3번, 4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카카오, LG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굉장히 적재적소의 정확한 타이밍에 굉장히 잘 맞아갖고 카카오는 지금도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한 1월, 2월부터 지금 정체예요. 주식시장도 정체고 저희 구독자 수도 지금 16만에서 정체입니다. 16만 돌파한 지 한 3달 된 것 같은데 아직도 16만 2천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20만 돌파 기념은 아니고 20만 돌파 기원, 베스트 5 종목,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인정하는 베스트 5 종목, 오늘 기준이고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는 물과 같이, 파도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매일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의 5 종목이 정말 내일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방송을 보시고 복습도 하시고 진짜 좋은 종목인가 아닌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종목은 시가총액이 당연히 큰 종목으로만 설명을 할 거고요. 제일 큰 종목은 네이버, 지금 시가총액 4위죠. 그리고 제일 작은 종목은 시가총액 한 5조 정도 되는 종목까지 5 종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사실 오늘 5 종목은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안 보여드려도 될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제가 차트나 재무제표가 아닌 저희 생각을 설명하고 전달해도 충분한 워낙 유명한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를 설명하면서 굳이 차트와 재무제표를 안 봐도 되듯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2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카카오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게 맞냐? 왜냐면 역전이 됐으니까. 10년 이상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컸었고, 최근에도 네이버가 3위에 먼저 안착을 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카카오는 한 7위 정도 됐었는데 파죽 지세로 6위, 5위, 4위, 3위 올라왔고, 본의 아니게 자의 반 타의 반 네이버는 4위로 밀렸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게 올해 2월달쯤 3월달, 2, 3월달에 쿠팡이 이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때 네이버의 시가총액 비교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이커머스 쪽 사업에서의 비교로 쿠팡이 100조였는데 네이버가 그때 한 50조, 55조 정도 됐었거든요. 이거 네이버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비교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와의 비교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가 우량 자회사들의 상장, 특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로 이어지는 진짜 원투펀치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로 이어지는 우량 자회사의 상장에 좀 힘받은 것들이 꽤 있는데, 네이버는 사실 우량 자회사 상장은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팡과의 시가총액 비교, 또 최근 카카오와의 비교에서 웬만한 리포트에서는 좀 비교 우위에 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쪽의 성장성이 반영이 된다면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좀 더 한 번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가 지금 68조의 종목이라면,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예요. 27조짜리. LG전자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달에 19만 3천원 고점을 찍었거든요. 1월에 고점 찍고 7월이니까 6개월 동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6개월까지도 전고점을 돌파 못하면 조정이 길어지네라는 생각을 하고요. 1년 동안, 1년 이상 전고점을 돌파 못하면 성장이 멈췄나?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되는 시점이니까
좀 지루하네, 전고 좀 돌파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타이밍인데, 최근의 움직임, 오늘은 물론 2.94%가 떨어졌지만 최근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6월달 한 달 동안 7.57%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수 대비 상승이 컸고요. LG전자의 상승은 결국은 CEO, 기업 오너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면 구광모 회장이 이제 40대 기수로서 LG그룹의 수장이 됐는데요. LG전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됐죠. 3년 전쯤 들어와서 IT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LG그룹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이노텍까지 차트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건 LG그룹 전사 차원에서 이렇게 IT 3인방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LG전자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린다면 구광모 회장이 이제 LG전자 출신이니까 강점,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강점은 더 강하게, 약점은 보완시키는. 그래서 보완보다는 아예 퇴출을 시켰는데요. LG 모바일 사업부를 퇴출을 시키고 그 노력, 그 자금과 시간으로 LG전자는 자동차 전장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또 남은 여력으로 로봇 사업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청사진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장 사업은 말뿐인, 구호뿐인 게 아니고 LG 마그마라고 합작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의 주가 움직임은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런 관점에서 LG전자 오늘 베스트 5 중에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시가총액 좀 더 내려와서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17위에 있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지금 22조짜리인데요. 사실 SK텔레콤은 2000년, 1999년, 2000년에 초대박주였죠. 지금 2020년이니까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초대박주였을 때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SK텔레콤은 전 국민 중에 휴대폰을 막 사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대박이 났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휴대폰을 막 사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산 시대예요. 그래서 SK텔레콤을 포함한 KT, LGU+, 통신 3사가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요. 그래서 통신 3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스트 종목에 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꼽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서 통신 속도는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SK텔레콤, KT 모두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통신 3사로서 메타버스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과 메타버스로 리포트가 써있는 것도 꽤 많이 있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통신 3사에서 뭐 통신 속도, 5G 또는 메타버스, 통신 3사가 다 해당되죠. 그럼 특히 그 중에서 왜 SK텔레콤이냐? 바로 기업 분할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업 분할 같은 경우는 제가 기업 분할 전문가입니다.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지만 기업 분할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해봤고요. 매매 많이 해보고 수익도 많이 내봤고 기업 분할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는데요. 물적 분할은 악재, 인적 분할은 호재라고 그냥 확률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중에 5번 이상은 인적 분할은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주가가 오르냐? 세 가지 타이밍에 올라요. 기업 분할 재료 나왔을 때, 두 번째는 거래 정지 한 달 전쯤, 세 번째는 거래 재개되고 나서 사업 폐사. 그럼 지금은 기업 분할 한다고 나왔었고 11월 달에 한다고 나왔으니까 7월이니까 7, 8, 9, 10, 4달 전입니다. 좀 빠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SK텔레콤을 오늘 말하고 내일부터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베스트 3, 베스트 5를 매달 하지 않잖아요. 오늘 하면 또 뭐 이게 하반기에 유일하게 한 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20만 기원인데 하반기 내내 16만이면 30만 기원하면 제가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16만이면서 30만 기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오늘 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슬픈 예감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셔갖고 제가 빨리 20만, 25만 올라가면 혹시 압니까? 20만 실제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20만 돌파 기념 또 25만, 30만 이렇게 계속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매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측면이 있으니까 SK텔레콤이 내일부터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고 메타버스도 관련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의 통신 속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LG전자, SK텔레콤 세 종목했죠. 이제 두 종목 남았습니다. 두 종목도 역시 시가총액 순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번째 종목은 넷마블이에요.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 가을부터 주가 움직임 진짜 답답합니다. 저점은 계속 한 12, 13만 원에서 찍히고 있고 12만 원 정도에서 찍히고 있고 고점은 한 14만 5천 원 정도에서 찍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 작년 가을 11월부터 거의 한 6, 7개월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야, 이세무사 너 이런 종목 안 좋아하잖아. 이런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우상향하지 못하는 종목, 안전정배열이 아닌 종목, 이런 종목 안 좋아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트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재무제표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정보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세 가지 만 보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도 보는 거죠. 정보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그 여러 가지 삼박자 분석에 있어서 넷마블은 차트는 좀 답답하지만, 차트는 우상향 정배열 차트가 아니지만 재료 가치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재료 가치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크래프톤이 상장이 있어요. 크래프톤이 상장되는 게 넷마블의 직접적인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주 전체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이브, 즉 빅히트죠. 빅히트, 하이브가 상장되고 나서 기획3사의 주가 움직임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CJ ENM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래프톤이 한 25조 정도의 상장이 된다면, 또는 뭐 첫날 막 더블이 날지 뭐 몇 퍼센트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뭐 25조, 30조 정도의 거래가 된다면 NC소프트, 넷마블 또는 비교 주가에 도움이 되었던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까지 주가 레벨업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의 크래프톤 상장은 호재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국 파노 발급이 재개되고 있죠. 그래서 펄어비스가 한번 올랐잖아요. 검은 사막. 그래서 게임주 전체에 중국 파노 재개라는 호재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이제 게임주 전체잖아요. 클래프톤 상장, 중국 파노 모두 게임주 전체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넷마블 자체. 넷마블이 지분 가치가 꽤 많습니다. 넷마블은 하이브가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2배 올랐는데요. 하이브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상장되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또 NC소프트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지분 가치 상승, 또 NC소프트나 카카오뱅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마블을 검색을 해보면 넷마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넷마블 네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넷마블 네오 종목은요, KOTC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 아닌 종목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넷마블 네오가 하반기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총은 한 2조 정도. 근데 2조면 뭐 3조까지 또 뭐 고평가될 수도 있고, 지분 가치는 한 79%라고 해요, 넷마블이. 그럼 한 1조 5천억에서 2조짜리 지분을 갖고 있는 넷마블 네오 자회사가 상장되니까,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의 이슈로 주가 상승의 탄력을 받은 것처럼 넷마블도 자회사가 상장되는 이슈가 있다. 이렇게 넷마블을 왜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차트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시가총액 10조에서 좀 더 내려와서 5조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요. 정확히 5조 4천억에 있는 LG이노텍입니다. 제가 지금 넷마블 차트를 좀 답답한 차트라고 말씀드렸다면, LG이노텍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예요. 자,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 공부도 할 겸 좀 크게 보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역사적 신고가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장중 최고점이 23만 8천 원인데 오늘 종가가 23만 2천 원이니까 그냥 신고가 바로 앞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제가 왜 신고가 종목을 좋아하나요? 신고가를 친다는 얘기는 현재가 최고란 얘기고요. 현재가 최고란 얘기는 내일도 최고일 수 있고, 한 달 후에 최고일 수도 있고, 1년 후에 최고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LG이노텍은 차트가 굉장히 좋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나요? 별로 안 벌어져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 신고가에 급하게 진행된 게 아니고 천천히 탄탄하게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위치란 뜻이에요. LG이노텍은 차트가 진짜 좋은데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메타버스 관련이에요. LG이노텍의 기업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LG전자의 자회사고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애플 등의 주요 매출처,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그리고 기판 소재, 전장 부품, 다들 꽤나 굵직한 4차 산업혁명의 부품들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광학솔루션 부분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여기가 포인트예요. VR, 가상현실 기기용, 스마트 TV용, 이런 거의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 중. 옆에 보면 스마트폰의 5G용 모델로의 교체 수요, 트리플 카메라 채용 모델 확대, 5G용 안테나
뭐 등등이 써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장 부품, 자동차에 카메라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바로 메타버스 관련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는 네이버처럼 플랫폼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즈역 스튜디오, 덱스터처럼 VR, AR,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는 하드웨어 쪽으로 이런 광학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LG 이노텍은 메타버스 관련주이면서 차트는 신고가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게 삼박자투자법이잖아요.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대.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요? 재무제표. 자, 그럼 LG이노텍 재무제표를 보면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액이 올랐죠? 영업이익은 거의 50%가 올랐어요. 당기순이익은 2배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올해 1분기에도 역시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퍼가 한 20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1분기로는 퍼가 훨씬 많이 내려갔죠.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차트도 역사적 신고가 근처. 재료는 메타버스 관련 또는 광학 솔루션 관련 카메라 부품들이 자동차 전장 부품과 그리고 스마트폰에 많이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즉 삼박자가 딱 맞는 재무제표, 차트, 정보까지 3박자가 맞는 종목으로 LG이노텍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시총이 다 큰 종목들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린 네이버가 68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LG전자가 27조, 세 번째 말씀드린 SK텔레콤이 22조,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린 넷마블이 11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LG이노텍이 5조짜리.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를 이런 공개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굵직한 종목들은 삼성전자 좋다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시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 정도 대형주들은 그래도 공개된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녹화 방송이니까 우리 백조님을 껴안고 우리 백조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백억송 오랜만에 네 번째 주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녹화 방송이라는 게 좀 죄송스러워서 네 번째 주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끝이 어디냐? 왜냐면 작년에는 몇 번 불렀었거든요. 보혜씨 네 번째 줄 기억나? 네. 한번 해볼까? 네.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열 알면 돼. 지는 소득 성장률, R은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 세무사. 자, 이 세무사와 백조님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 부자의 꿈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7월 7석 11시 정각 오전 시황입니다.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한 것이 반영된 것인지 우리 증시 거래소는 0.5% 하락, 코스닥은 0.4% 상승으로 양시장 다른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완전 정배열이며 거래소는 신고가 부근, 코스닥은 오늘 52주 신고가 재차 갱신하며 우상향 지속 패턴 유지하네요. 거래소 3,500, 코스닥 1,100을 일단 목표치로 잡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재료는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확진자 1,000명 이상 나왔는데 그 영향으로 언택트주 또는 코로나 수혜주들의 강세가 눈에 보일 정도로 나오네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나온 날인데요. 장 시작부터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날이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코스닥 지수 흔들림 없이 오히려 상승하며 삼성전자 호실적 나왔지만 주가는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걸 보니 말입니다. 거래소 대형주 주가 움직인 특징주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 동반 상승하며 성장주 원투펀치 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차전지 3대장 중에 계속 강조드리는 삼성 SDI 오늘 좋은 재료 나오면서 나홀로 상승, 월요일 오르고 어제 눌렸던 삼성전기 오늘 재차 상승 패턴 나오네요.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는 LG이노텍 오늘 1.9% 상승하며 신고가 코앞까지 왔습니다. 갱신 가능하니 관심 가지세요. 관심.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 2%대 상승에 진단 대장주 시젠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5%대 상승, 2차전지 우량주 소부장 첨보 5% 상승,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버리, 레고캠바이오 등 제약바이오주 5%대 상승, 이세무사의 소학주 클래시스 조정 후 7% 상승이네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등 영업이익률 높은 제약바이오주 관심. 오늘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대다수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입니다.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오랜만에 나오니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지만 오늘 역추세에서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정배열 추세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다 유리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평, 코스닥 1100 가자.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